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의 김영규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새롭게 과정을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파워포인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PPT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강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글 같은 경우는 한쇼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기타 미리 캔버스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맥북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맥북에서는 이런 맥북하고 아이패드, 아이폰과 같은 것들이 서로 호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바로 키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 키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워포인트보다는 키노트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키노트의 시작 화면하고 화면 구성이 어떤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맥북 화면인데요. 키노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만나는 화면이 바로 이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에 키노트 폴더가 있고 지금까지 만든 자료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테마 선택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들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은 괜찮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테마 부분에서는 이 기본 테마가 있고, 여기 보시면 다이내믹 테마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다이내믹 테마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러한 뒤에 있는 배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배경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기본 테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테마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 주실 게 바로 이 슬라이드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정해 주는 겁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와이드가 있죠. 이 와이드 같은 경우는 TV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로 사용할 때는 16:9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표준 4:3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4:3을 클릭하게 되면 이 크기가 이 4:3 크기로 맞추어서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6:9로다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기본 흰색을 선택하고 생성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키노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키노트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 제목 부분이 있죠. 요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키노트의 제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무제 상태인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부분 이런 창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창으로서 이 슬라이드의 어떤 미리 보기 혹은 축소 슬라이드가 나열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슬라이드인데 여기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이와 같이 나열이 되고요. 이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페이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 창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창은 여러분들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보기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내비게이터를 할 건지 혹은 슬라이드만 나타나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는데요. 이 눈금자 같은 경우도 이 보기 항목에서 눈금자 가리기를 하면 눈금자가 안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눈금자 보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눈금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비게이터 창 부분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작업할 때는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슬라이드 부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시면은 도구 막대가 있어서요. 이 도구 막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둔 부분입니다. 만약에 슬라이드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시고 이것이 나에게 좀 적합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레이아웃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 적용됐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그림 모양이 있죠. 자, 이 그림 모양을 클릭해서 이 뒤에 있는 배경의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이 추가 버튼 또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추가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생 항목이 있죠. 요거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 재생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키노트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객체들에 대한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를 추가하거나 차트, 텍스트 상자 또는 도형, 미디어, 여기는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석 부분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가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외에도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공유 단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이 포맷인데요.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바로 이 포맷 부분에서 스타일이라든지 텍스트 정렬, 기타 옵션 등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포맷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맷의 형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노트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포맷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객체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서 여기서 빌드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 객체들을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동작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아웃은 사라지게 하는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탭이 바로 이 문서 탭입니다. 이 포맷 같은 경우는 어떤 객체의 옵션들을 변경하는 거라고 하면 이 문서 탭은 문서 전체, 즉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전체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 문서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서 항목하고 오디오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디오에서는 슬라이드 쇼를 기록하거나 어떤 사운드 트랙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오디오 탭이고요. 이 문서 탭 같은 경우는 이 테마를 우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흰색 테마를 선택했는데요. 테마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마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마를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릴 때 자동으로 재생할 것인지,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 루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이제 반복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ESC 키를 누르면 종료되는 이런 옵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대기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프레젠테이션 유형으로서 우리가 이제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발표할 때 클릭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거나 자동 재생과 같은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16대 9로 했죠. 만약에 이것을 클릭하고 표준으로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크기가 4대 3 비율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화가 있어서요. 이 너비라든지 어떤 높이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암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이
이 문서 탭에서는 전체적인 문서에 대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후에 좀 더 본 강좌를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맥 OS가 일반 PC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메뉴가 보이지 않죠? 자, 메뉴는 이 상단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요건 이제 맥 전체에 대한 옵션인 거고, 이 키노트라고 하는 이름 써 있는 부분부터가 이 키노트와 관련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설정이라든지 키노트를 종료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부분에서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혹은 불러오기 또는 프린트와 같은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편집에서는 이 복사 및 붙여넣기와 같이 편집과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객체들과 관련된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슬라이드 부분에서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한다든지 슬라이드를 건너뛰거나 이동과 같은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 메뉴가 있는데요. 포맷에서는 여기 어떤 서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객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렬은 객체들을 정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눈금자나 안내선 같은 것들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와 같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메뉴에서는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바로 이 재생 메뉴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도 윈도우 부분이 있고요. 이 윈도우는 이 창을 축소하거나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움말과 같은 이런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메뉴들은 우리가 특별히 뭔가 편집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메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이 위에 있는 도구들하고 이 포맷만 이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슬라이드가 이 스크롤바가 나타난다는 것은 왼쪽하고 오른쪽 또는 상하 스크롤바가 나오면 이 화면의 크기가 지금 보여지는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때 이것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 도구바에 있는 확대 축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맞추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에 맞추어져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크기로 100%의 크기로 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100%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보이죠. 다시 확대 축소 슬라이드에 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슬라이드에 맞추기를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키노트의 기본 화면 구성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메뉴 중에서 이 파일과 관련된 메뉴, 그리고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도록 만들 수 있는 도구 사용자화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